했던 게 등차수열의 SN의 특징이었지. 몇 번 적을까? 등차수열의 합은 반드시 저런 모양으로만 나옵니다. 앞으로 보게 될 여러 SN 중에 n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표현되는 저런 모습의 SN은 항상 AN이 등차수열이라는 사실. 특히 공차가 2A로 표현되어 있는 등차수열만이 SN을 이런 모습으로 갖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조금 이따 할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이걸 가지고 등차수열의 AN 찾을 때 공차만 알아서는 AN을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 더 말했던 게 어떤 특정항이 있어야 돼. 그 특정항 중에 제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게 A1입니다. A1이 S1으로 계산될 테니까 뭐 엔젤에 이집어서 S2를 구해도 되겠지? 그런데 S2를 구하면 그 S2라는 건 A1과 A2의 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등차수열의 N번짝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특정한 하나를 이걸로는 구하기가 애매해. 그래서 보통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차에다가 첫째 항을 이용해서, 그 첫째 항은 이런 계산 없이 S1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상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공차는 이것으로 찾고, 그 다음 공차로 만들어진 1차식의 일부분, 마지막 뒷부분은 A1이 얼마인지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였겠지. 자, 그럼 가볼까요? 한 문제 시작해보자. 983번 보세요. 983번 983번 한번 시작해볼까요? 원래 SN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실은 얘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SN을 이용해서 풀 때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우리가 배우지 않을 여러 종류의 수열, 어떤 수열이든지 간에 SN을 가지고 AN을 찾는 방법을 이제 좀 이따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모든 수열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에 반해 지금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 건 등차 수열의 SN에 대해서만, 다른 SN 말고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고 있는 SN에 대해서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까지만 풀고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시작해보자. 자,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으면 이거 완벽하게 등차 수열의 SN을 말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어. 저렇게 표현되는 SN은 반드시 100%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이다. 그래서 AN을 바로 우리가 외우고 숙지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2차 계수가 얼마니까? 2니까 공차는 얼마였어? 공차는 4가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얘는 공차의 절반이야. 2차 계수는 공차의 절반이야. 그렇게 외우시던가, 아니면 등차 수열의 공차는 2차 계수의 2배라고 외우던가, 하나를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그럼 이제 뒤쪽에 추가하는 값만 잘 찾아주면 되는데, 그건 뭐로 찾자?
그거 뭘로 찾죠? 얘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특정 하나가 제일 쉬운 게 몇 번째이라고? 첫 번째이라고요. 첫 번째이 이렇게 계산이 될 테니까 S1의 의미가 1항만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1항만 더한다는 얘기는 곧 첫 번째를 말하는 거고 그 결과는 1만 넣어주면 나올 테지. 7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여기 얼마 더해서 3만 더해주면 완성되는 거 맞을까? 그럼 이 수열의 몇 번째가 몇 번째야? 첫 번째가 7이고 몇 번째이지? 7번째가 얼마입니까? 31. 7 더하기 31이니까 얼마일까? 38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미리 말하기 전에 중요도로 따져볼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배울 건데 그 또 다른 방법이 얘가 갖고 있는 중요함에 비하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미리 말했지? 저렇게 푸는 건 내가 보고 있는 SN이 등차 수열을 더하고 있는 다시 등차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SN일 때만 풀이가 가능한 식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내용은 그 합이 등차 수열을 더하는 것이다. 등차가 아닌 다른 수열을 더한 것이다. 모든 수열에 다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잘 듣고 좀 이따가 필기하자. 필기 나중에. 똑같이 지금 문제처럼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SN을 알려줘요. 그치? SN을 알려주는데 그 SN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찾은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얘를 이용해서 AN을 찾았던 거 맞지? 근데 이렇게 AN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어떤 수열의 합이 확실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이 확실했기 때문에 저렇게 찾은 거였어.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SN이 저런 꼭 n에 대한 2차식, 특히 상수항을 갖고 있지 않은 2차식만 나올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모습의 SN을 갖고 있는 어떤 SN의 모습들이 표현이 될 텐데 그때마다 등차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SN이 아니라면 풀어낼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들어봐. SN의 의미가 뭐였지 얘들아? 수열의 몇 항부터 몇 항까지?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불러. 문제에선 이걸 알려줬습니다. SN이 얼마인지를 알려줬어.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식이 얼마인지를 알려줘.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항상 수열 문제를 풀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항상 수열의 n번째 찾는 거에 집중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지금도 어떤 SN을 알려줬어. 그 SN을 보고서 나는 일단 그런 SN을 받게 해줄 수 있는 AN, 그 수열의 n번째를 찾고 싶다는 거야. 얘를 찾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찾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 여기에서 SN을 의미하는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내가 이걸 찾고 싶다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앞쪽의 모든 값들만 빼주면 되는 거 맞나요? 여기부터 몇 항까지? n-1번째 항까지의 무엇을? 그럼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1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표현해. 그럼 1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은? Sn-1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Sn-1 이게 1항부터 몇 항까지 더해달라는 뜻이야? n-1번째 항까지 더해달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목적하는 거가 뭐야? 이걸 찾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뭐 해주면 될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이 SN을 이용해서 A를 찾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뭐가 훨씬 더 중요한지를 잘 기억을 하세요. 저거 상대도 안 돼.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어떤 류의 문제든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절대값도 마찬가지야.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범위 나눠서 구간 나누는 거 결정하는 거 맞나요? 근데 이거 말고도
어떤 절대값 문제들은 구간 나누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었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구간 안 나누고 이렇게 푼다고. 이런 방법이 있어. 근데 이런 거? 이거에 비하면 중요함 엄청 떨어진다는 거지. 얘가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처럼 수열의 SN과 AN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도 바로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게 뭐냐. AN은 우변끼리 빼서 얻게 되는 AN은 결국 누구냐? N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된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 더 들어야 돼요. 여기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멘트가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 항을 찾고 싶어. 그럼 이 방법대로라면 두 번째 항 찾고 싶으면 S2 1항과 2항을 더한 거에서 S 누구를 빼주면 되는 거지? S1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S2에서 S1을 빼주면 두 번째 항이 나온 게 맞아. 한 번만 더 해볼까? 내가 만약에 100번째 항 찾고 싶으면 뭐 해주면 돼? 100번째 항이 누구인지를 찾고 싶다면 몇 항까지 합해서? 100항까지 합해서 몇 항까지 합을? 99번째 항까지 합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항이 있다면 그 항을 찾는 방법이 얘와 같다는 거지. 그런데 대답해볼까? 이미 좀 미리 배웠던 학생들 중에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이걸 가지고 찾을 수 없는 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몇 번째 항인데?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었지? 두 번째 항 찾을 수 있어. 100번째 항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어떤 항을 구하고 싶으면 그 항 번호까지 더한 결과에서 그 직전 항까지만 더한 결과를 빼면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얘를 가지고 찾을 수 없는 항이 딱 하나 있다고.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절대 못 찾아요. 봐. 아까 저것도 말해볼게. 두 번째 항 S2 1항과 2항을 더한 거에서 S1 1항만 더한 걸 빼주면 돼. 100번째 항 1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1항부터 99번째 항까지 더한 걸 빼주면 됩니다. 맞니? 그런데 내가 첫 번째 항을 찾고 싶다면 그 첫 번째 항은 이 식대로라면 S1에서 S0를 빼야 되는 거거든? 말도 안 되는 게 여기서 누구지? S0라는 건 수열에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의미가 뭐야? 몇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 그럼 이거 0항까지야? 수열이 0항이 어딨어? 제일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야. 0번째 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아? 식상으로는 계산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걸 계산해서 나온 결과는 절대 첫째 항이 아닙니다. 왜? S0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이 항은 몇 번째 항부터만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항부터만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항부터만 찾을 수 있다. 다시 정리할게.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항은 두 번째 항 가능하고, 세 번째 항 가능하고, 100번째 항도, 1000번째 항도, 심지어는 n번째 항도 가능합니다. 되나요? 유일하게 구하지 못하는 항이 몇 번째 항이라고? 첫 번째 항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합니다. 아까 말했지. 첫 번째 항은 뭐로 구하면 된다? S1으로 구하면 됩니다. 지금 적힌 시간 몇 개 안 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일단 필기부터 하세요. 칠판 왼쪽에 적혀 있는 건 등차 수열의 합일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칠판 오른쪽에 적혀 있는 건 그 수열이 뭐든 간에 다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왼쪽 오른쪽 공통점은 AN을 찾는 거야. AN을 찾는 거. 누굴 보면서? 문제가 알려준 SN을 보면서 AN을 찾는 거야. 근데 그 SN이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에 완전히 들어맞을 때는 저렇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냐? 아주 중요한 방법이냐? 그렇지 않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보다 이걸 기억할 바에야 차라리 오른쪽에 있는 내용으로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야. 시간은 좀 걸리겠죠?
도전법은 당연히 두 가지 모형을 다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겠지. 명심하십시오. 당연한 건 맞아. 그지? n항까지 합해서 그 직전항까지 한번 빼면 당연히 n번짝만 남는 거야. 그게 an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sn에서 sn-을 빼면 an이 나오는 거야. s100에서 s99를 빼면 100번짝이 나오는 것처럼 s5에서 s4를 빼면 5번짝이 나오는 것처럼 sn에서 sn-을 빼면 n번짝만 남으니까 an이 나오는 게 맞아. n번짝만 남게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얻게 된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이 있다면 다 구할 수 있어. 단 첫 번째 항은 구할 수 없다. 그 첫 번째 항은 뭐로 구하느냐? 직접 SN에다가 1을 넣어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칠판 볼까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 보면서 이거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느낌이 들 거야. 왜? 이렇게 간단하게 정답이 안 나올 테니까.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보고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이름 짓고 그럼 AN 찾습니다. AN이 누구냐? SN에서 SN-를 빼면 되는 거야. 지금 한 번만 적고 나중에 한 번에 다시 적을게.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푸는 동안은 안 적고 결론 지으면 다시 한번 옮겨 적을게. 그럼 SN이 누구냐? 알려줬거든. 2n제곱 더하기 5n이라고. 그럼 얘들아, Sn-를 저기다 누구 넣는 거야? 내가 Sn을 이걸로 썼다면 Sn-를 여기다 뭐 넣으면 되는 거지? n-를 넣으면 되는 거야. 맞잖아. S5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5 넣고 풀잖아. S10에서 1항부터 10항까지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10 넣고 푸는 거 맞잖아. 그럼 n-1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n-를 넣어주면 되지. 그걸 뺄 거야. 다시 n-1 넣은 식을 얘들아, 이게 Sn-. 얘가 Sn이고 얘가 Sn-1 맞나요? 그럼 우리 전개 암산 좀 합시다. 2n제곱 2n제곱에 마이너스 날아갈 거다. 보이니? 네. 1장 찾으러 갈게. 1장 여기 몇 n? 마이너스 4n에 5n이니까 n 나오면 마이너스 n 계산하면 몇 n? 4n. 상수항 찾으러 갈게. 여기 상수항이었고 여기 상수항에서 얼마 나오지? 2. 여기 얼마? 그럼 2 마이너스 5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 그래서 다시 얻겠다. 결국 AN이 뭐가 나왔느냐? 4n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온 거야. 대신 이거 몇 번째부터만 찾을 수 있다고? 두 번째부터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세 번째 나오고 4 집어넣으면 네 번째 나오는 거야. 맞아? 그런데 수열이라면 첫 번째부터 찾아놔야 되는 거잖아. 그 첫째는 찾을 거라고. 첫째는 뭐로 찾아? S1으로 찾아. S1이 얼마인데? 7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원래는 이렇게 적히는 거야. 맞아? 그런데 잘 봐. 여기 절대 누구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지? 1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정답 나온 꼬라지를 봐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근데 실제 첫째는 얼마라고 그랬지? 그럼 1 집어넣어도 얘가 말하고 있는 실제 첫째가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이 결과는 1을 넣어도 상관이 있었다 없었다?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1을 넣어도 어차피 똑같은 4n 더하기 3이라는 결론으로 내리게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됐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쉽지. 요것만 외우면 되니까 너무 쉽다고 느껴지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에세이는 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양이 아니라면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절대 못 풀 거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SN으로 AN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하다기보다 선생님 말을 다시 할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를 훨씬 더 자연스럽게 풀 수 있도록 익혀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저 등차수의 SN을 이용하는 방법도 선생님은 외우라고 말할 거야. 외워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외우지 않을 거야? 외워야죠. 그게 SN이 등차수열의 SN일 때만 쓸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수열 기껏해야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밖에 없어. 선생님은 다양한 SN이 나온다겠지만 아무래도 그 SN 중에 등차 수열의 SN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테니까 기억해둬서 손해볼 거, 나쁠 거 절대 없어. 반드시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단 이것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라는 뜻이었던 거고. 이걸 기억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해볼까 우리? 나머지는 좀 과제를 하세요. 984, 985 전부 다 똑같은 문제니까. 986번 시작해보자 얘들아. 986번 시작해보세요. 일단 연습할 겸 얘들아 두 SN을 이용해서 AN 좀 찾아줄까? 우리 AN 좀 찾아줍시다. AN 먼저 찾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는 100% 등차의 합이니까 등차의 합이 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쉽게 풀어보세요. 등차의 SN을 이용해서. 두 번째에 있는 SN은 말했지? N에 대한 2차식은 맞지만 상수항이 있거든요. 이거 등차 수열의 SN 아니에요. 등차 수열의 SN이 아니니까 등차 수열의 SN의 특징을 이용해서 절대 안 될 거예요. 이때는 SN을 이용해서 A를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평범한 방법, 기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식 정리를 해봐. 자,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마무리하자. 7번 보세요. 이 문제를 뭔가 연습한다는 어떤 생각으로 푼 게 아니라 진짜 정답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 제일 빠른 선택을 하려면 이거 해야겠지? 이 녀석을 이용해서 A5를 찾는 거니까 이거 하면 A5 나올 거예요. 여기다 5 넣어서 계산한 결과랑 4 넣어서 계산한 결과 빼면 될 거 아니야. 맞아? S5가 뭐야? 1항, 2항, 3항, 4항, 5항 더한 거고, S4가 뭔데? 1항, 2항, 3항, 4항 더한 거야. 그러니까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거에서 1항부터 4항까지 더한 걸 빼면 당연히 5번째가 남겠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른 선택은 여기다가 5 집어넣은 거에서 4 집어넣은 걸 빼면 이걸 더할 때 사용했던 수열에 5번째가 나올 겁니다. 5 넣어서 계산한 결과에서 4 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빼면 돼. 그리고 그걸 갖다가 풀면 바로 정답이 나오겠죠. 아니? 정답을 거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우리 연습하자고. 연습할게. 선생님은 지금부터 어떻게 풀 거냐? 5번째 항만 찾아서 갖다가 놓고 풀 거 아니고, 선생님은 저기 있는 식들을 이용해서 n번장을 먼저 찾아보려고.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좀 돌아가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풀면 금방 나올 이 문제의 어떤 풀이가 조금 돌아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자, AN 찾을게요.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상수항이 있다 없다? 그럼 이건 완벽한 어떤 수열합이다? 등차 수열합니다. 2차항에서 얼마죠? 그럼 공차 얼마가 돼야 돼? 공차 얼마 돼야 돼요?
2차함계수 얼마라고? 1. 2차함계수가 1이야. 2차함계수가 1이야. A가 1이라고. 그럼 공차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 공차는 2가 돼야 되는. 그래서 2n. 맞나요? 암산 가자. 첫째 얼마 나옵니까? 1 넣었을 때 나오는 S1의 결과가 마이너스 3인 거 맞아? 마이너스 3이니까 첫째 마이너스 3 나오게 하려면 여기 얼마 해주면 돼? 이렇게 빨리 풀리죠. 등차수열의 SN의 특징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됐나? 그래서 A5는 누가 되는 거야? 이 수열의 다섯 번째 얼마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겁니다. 일단 잘 세이브 기억해 놓자고. 그럼 이제 이거 볼까? 이건 n에 대한 2차식이긴 하지만 어떤 항을 갖고 있다? 상수항을 갖고 있으니까 호락호락하게 등차수열처럼 놓고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식 정리하는 동안은 이거 일단 생략하도록 할게. 다 끝나면 나중에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자. SN이 n제곱 더하기 kn 더하기 3 맞나요? 뺀다 여기서 sn-1 누군데? n-1의 제곱 더하기 k의 n-1 더하기 3 이게 n-1까지 합을 나타낸 식인가? 그럼 계산 들어가자. n제곱 n제곱 마이너스 2가 날아갈 거고 1점 찾으러 갑니다. 몇 n? 마이너스 2n에 kn 그럼 마이너스 2n 더하기 kn 부호 바꿔서 나오면 2n 마이너스 kn인가? 2n 마이너스 kn이라고 계산 몇 n 남는 거지? 2n이 남게 되겠네. 따라오고 있어? 그 다음 상수항 찾으러 갈게. 상수항은 얼마? 1, 3 더하면 얼마? 4에다가 얼마? 4 마이너스 k의 부호 바꾸면? k 마이너스 4인가? k 마이너스 4에다가 3 더하면?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찾은 게 bn이라는 수열의 정체는 이거였던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몇 번째 항부터만 쓸 수 있다고? 두 번째 항부터만 쓸 수 있어. 첫 번째 항 말도 안 돼. 이거 선생님 잘못 적었네. 미안. 얘 수열의 이름은 bn이었지? b1을 찾겠다 치고 여기다 1 집어넣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이 식 자체는 두 번째 항부터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b1은 누구로 찾느냐? 이 녀석에다가 1 집어넣어서 찾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k 플러스 4 나오죠. 그럼 얘들아 보자. bn n에 대한 몇 차씩 나왔지? 1차씩 나왔죠. 1차씩이면 이거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 맞는 거야. 공차가 얼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맞아. 그런데 몇 번째 항부터만?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여기다 1 넣지 말라고 해도 한번 1 넣어볼까? 1 넣었을 때 진짜 첫째 항 나오면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1 넣으면 얼마 나오지? k 플러스 1 나옵니다. 1 넣으면 k 플러스 1 나와. 그런데 첫째 항은 k 플러스 1이 아니라 뭐래? k 플러스 4야. 그럼 이거 1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지금은 1 절대 못 넣는다는 얘기야. 진짜 첫째 항은 얘야. S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S1으로 구해낸 이 값이 진짜 첫째 항이고 여기다 혹시나 해서 넣었던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K 플러스 1은 가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적어내는 게 최선이다. 절대 합칠 수 없습니다. 됐나요? 이거 처음이니까 한번 볼까? 첫째는 누구? K 플러스 4. 두 번째 보여줄래? 두 번째는 누굽니까? K 플러스 3. 세 번째는 누굽니까? 네 번째는? 그럼 봐봐 진짜 두 번째부터는 계속 얼마씩 더하고 있냐? 20 더하고 있는 등차수열이 맞아. 그래서 첫 번째부터 등차수열이 되길 바랬던 여기가 K 플러스 1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SN의 진짜 첫째 항은 캐플 1이 아니라 캐플 4였던 거야. 그래서 첫째 항은 버려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걸 등차수열을 보고 싶으면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수열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첫째 항까지 같이 놓고 보면 등차수열이 아니다. 이건 등차수열이 아닙니다. 이 수열 무슨 수열이냐 물어보면 아무 수열도 아니라고 말을 해야겠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수열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 기억해놔.
어떤 SN이든 물론 이거야 등차셀의 SN이니까 바로 풀어내는 어떤 쉬운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SN이 등차의 SN을 의미하는 식과는 살짝 다른 모양으로 주어지게 되잖아. 그럼 반드시 이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가자. 다섯 번째 얼마 나왔지 이거? 그럼 이것도 다섯 번째를 찾아야 돼. 다섯 번째 항의로 여기다 5 넣을 수 있나 없나? 여기다 5 넣어도 돼. 누구부터는 넣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 2부터는 넣을 수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면 쉽게 풀걸. 우리 연습 때만 좀 어렵게 돌아왔어.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다섯 번째 항은 여기다 5를 넣어. 누구랑 같다? K 플러스 9와 같다. 질문은 얘하고 얘가 같길 바랬던 거니까 K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겠죠. 정답 1번입니다. 자, 필기하시고 필기 답변하는 선생님이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이 문제에서 지금 수업 들으면서 내가 어느 쪽에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건 Sn-Sn-1로 A를 찾는 방법이야. 수열의 종류를 막론하고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노트권에서 한 번만 더 보충해 줄까? 똑같은 n에 대한 2차식을 한번 봤는데 상수항이 있는 경우 지금 했던 건 뭐였느냐? 상수항이 0일 때는 방금 했던 내용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상수항이 0이 아닌 수로 존재할 때는 지금처럼 상수항이 0이 아닌 수로 존재할 때는 잘 봐. 상수항이 있어도 어쨌든 무슨 수야? 등차수야. 이걸 기억해야 돼. 상수항이 0이 아닐 때도 어쨌든 A에는 등차수열이 맞아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야지. 둘째 항부터. 첫째랑 같이 붙여놓으면 등차수열 절대 안 돼. 다 등차수열인데 첫째만 혼자 따로 놀고 앉아있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둘째 항부터만 등차수열이고 첫째 항은 얘와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지 멋대로 놀고 있는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독특한 항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랑 이거 지금 저렇게 적어도 여러분들 문제 풀는 거 좀 애매할 수 있거든? 선생님이 얘를 같이 적어줄 테니까 그 얘를 이 필기하는 부분에다 같이 붙여줄 수 있도록 하세요. 대신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 SN이 진짜 쉬운 걸 해보자. n제곱일 때와 SN이 n제곱 플러스 1일 때 해볼게. 둘 다 n에 대한 몇 차식이죠? 둘 다 2차식이야. 하나는 상수항이 없고 하나는 상수항이 있으니까 상수항이 없는 건 완벽한 무슨 수야? 등차수열이야. 상수항이 있는 건 몇 장부터만 등차수열? 둘째 항부터만 등차수열이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비교하는 거 보면서 잘 판단해야 돼.
이거 A에 누구 나옵니까? 공차 얼마지? 2차계수 얼마야? 1이야. 그럼 공차 얼마 돼야 돼? 2가 돼야 됩니다. 2가 돼야 돼요. 그리고 S1은 얼마예요? 1이니까 첫째랑 1 넣으려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해주면 돼. 자, 지금부터 잘 봐. 이렇게 생긴 A는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이 보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맞나요? 그럼 정리하면 또 암산 들어가자. n제곱 n제곱 날아갈 거고 1차에서 얼마? 마이너스 1 밖으로 나오면 2n이 될 거고 상수항 여기 얼마? 1, 2, 마이너스 2, 1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대신 얘는 몇 번째부터 쓸 수 있다고? 두 번째부터만 쓸 수 있어. 그럼 첫 번째는 모르고 해라. S1에다가 S에다가 1 집어서 구해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 이거 합칠 수 있을까 없을까? 합칠 수 없죠. 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안 나오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나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밖에 적을 수 없는 내용인 거 맞나요? 네. 그럼 지금 잘 봐. 등차 수열의 합처럼 보였던 SN이지만 상수항을 갖고 있으면 얘랑 얘 봐. 어쨌든 A는 어떻게 나옵니까? 똑같이 나와요. 정말 똑같이 나옵니다. 상수항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나와. 그 이유를 보여줄게. 이거 지금 등차의 SN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바로 구했지만 원래 이것도 이렇게 구하는 거였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 했어? 등차의 비 맞으니까 그냥 쉽게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거야. 맞아? 대신 왜 얘랑 똑같이 나온지를 보여줄게. SN이 누구죠? n제곱이지? SN-이 누구야? n-의 제곱이죠? 그럼 여러분들 SN에서 SN-를 빼는 계산을 할 때 나오는 식을 여기를 잘 봐. 여기를 잘 보세요. 상수항이 있어도 어차피 SN에 있는 1이랑 SN-에 붙어있는 1이랑 결국엔 빼면서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어도 결국 남는 건 n제곱에서 n-제곱을 빼는 것밖에 안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풀이하는 과정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상수항이 있어도 없어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 중에서 상수항을 갖고 있는 2차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을 때는 이 녀석의 일반항을 찾을 때는 누구로 일반항을 찾느냐? 상수항이 없는 것처럼 놓고 일반항을 찾는 거야. 상수항이 있을 때도 상수항을 갖고 있지 않은 애처럼 놓고 일반항을 찾는 거라고. 됐어? 그렇게 일반항을 찾고 난 뒤에 첫째 항만 원래의 상수항 그대로 붙여다가 첫째 항만 2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선생님 한번 여러분들 이해 좀 확인해 볼게. 다시 한번 더 예를 들어볼까? SN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4로 나왔다.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몇째 항부터는 등차수열이 나올 거라고? 둘째 항부터는 등차수열이 나올 거거든. 그럼 이게 어쨌든 이 모양도 둘째 항부터는 등차수열의 모양이 되니까 일반항 찾을 때 n번째 찾을 때 등차수열의 특징 이용해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등차수열의 특징을 이용할 때는 상수항이 없는 어떤 것처럼 하라고? 없는 것처럼 먼저 계산을 해. 그래서 A에는 2차에서 얼마야? 1이니까 공차 얼마?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3 나오죠. 그럼 첫째 항 3 나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적어주시고 맞아? 아까 내가 여기 얼마 적어 있었지? 4. 첫째 항 찾을 때만 원래의 상수항 다시 포함시켜서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7 나오는 거 맞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수항을 갖고 있는 2차식의 AN을 찾을 때도 등차 수열의 AN처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야. 됐어?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하자. 마지막으로. 자, 이거. 원래 AN 어떻게 찾는 거야? 원래 AN 어떻게 찾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 정리해서 씩 나온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거 붙여서 찾는 거야. 맞아? 그리고 첫째 항은
여기다 얼마 집어서 찾는 거야? 1 집어넣어서 찾는 겁니다. 맞아. 그런데 이렇게 생긴 식도 등차 수열의 SN이랑 많이 비슷하단 말이야. 차이는 상수항이 있다는 것 뿐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 그런데 이 상수항이 있다 치더라도 이 녀석의 A에는 이 녀석의 모습은 어쨌든 둘째 항부터는 똑같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이렇게 찾지 않고 AN을 찾을 수 있다고요. AN 찾을 때는 상수항이 어떤 것처럼 하라고? 없는 것처럼 하십시오. 여기 지금 봤잖아. 상수항이 있을 때도 AN은 상수항이 없을 때의 AN이랑 같다는 걸 선생님이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AN 찾을 때는 상수항은 없는 것처럼. 그럼 2차항에서 얼마니까? 2니까 공차는 얼마? 4가 되는 거고 1 집어넣으면 첫째 얼마 나오지? 첫째 마이너스 2 나게 하려면 여기 뭐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A를 끝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첫째 항 찾을 때만 원래 있던 1 포함시켜서 첫째 항은 얼마 나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이런 유형의 문제도 SN-SN-를 구하지 않더라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겠지. 됐어요? 일단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같이 필기를 해주세요. 요 얘들까지도.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똑같은 2차식인데 SN이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을 때의 AN을 찾는 그래도 좀 쉬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 등차의 SN처럼 AN을 찾는다. 근데 그렇게 등차의 특징을 이용해서 AN을 찾을 때 상수항은 일단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AN까지만 찾아놓고 그 찾은 AN을 두 번째 항부터만 쓸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첫 번째 항을 기록할 때는 잠깐 지워놨던 상수항을 원래대로 복귀시켜 놓고 S와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이 예로 적혀있는 어떤 그 두 가지 예 선생님의 의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꼭 하십시오. 선생님이 왜 이걸 보여줬느냐? 상수항이 있는 녀석의 AN이나 상수항이 없는 녀석의 AN이나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의 AN을 구할 때는 상수항이 없는 것처럼 해서 AN을 구하라고요. 어차피 똑같이 나올 테니까. 상수항은 언제만 집어넣어주면 되느냐? 첫째 항 찾을 때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준 거예요. 자, 필기 다 하신 분들은 뭐 해볼까? (988번) 하고 나머지는 과제를 내지 뭐. 988번 시작해보세요. 988번. 사실은 정답이 금방 나온다. K 얼마 개예요? K 얼마 개? 네? 모르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SN, N에 대해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근데 문제가 뭐래? 몇 장부터 등차했으면 좋겠대? 첫째 항부터 완벽한 등차했으면 좋겠대. 첫 장부터 등차되려면 그 2차식이 상수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문제의 정답 K는 0이에요. 0입니다. 에이, 잘 대답 안 나니까 또 서운하네. 0이야. 근데 지금 그건 등차의 SN의 모양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들은 0이라고 말하면 돼. 우리는 꿰뚫고 있으니까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증명도. 그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어차피 정답은 0이 맞아요.
자, 두 가지 기본 풀이부터 가자. 슬퍼부터 이제 AN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할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이거 쓸 때는 이거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다. 1은 절대 못 넣는다는 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자, 이건 순리대로 갈게요.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k 맞나요? 뺄 거야. 누구를? 여기다가 n-를 집어넣은 걸. 얘들아, 이 중괄호로 묶여있는 게 sn-를 말하는 거 맞니? 그럼 내가 sn에서 sn-를 빼고 있는 식 만들어낸 거 맞아? 그럼 저거 빼면 뭐 나오겠어 진짜? 저렇게 계산하면 몇 번째 나올까? 응? 이게 뭐라고? sn이야. 이게 뭐라고? sn-1이야.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식에서 1항부터 n-1번째까지만 더한 식을 빼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남겠어? AN이 남는 게 당연히 맞겠지. 그래서 이게 AN을 구할 수 있는 식이라는 뜻이야. 그래요? n제곱 n제곱 날아갈 거야. 1차부터 정리할게. 마이너스 몇 n? 계산 마이너스 몇 n? 4n. 그럼 나오면 플러스 4n, 계산하면 2n. 상성 찾아가자. 1, 2, 3에다가 k니까 부호 바꾸면 마3 마케 나오는 거 맞지? 그거 얘랑 계산 뭐 남죠? 마이너스 3만 남게 되지. 그래서 AN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계산 끝내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따로 찾아야죠. S에다가 1 집어넣어서.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K-1 나오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니? 이 수열이 몇 항부터 등차했으면 좋겠대? 첫 번째부터 등차했으면 좋겠대. 그럼 첫 항부터 등차가 되고 싶으면 여기다가 누구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진짜 첫 장이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야. 그게 진짜 첫 장이었던 K-1이랑 같으면 되는 거야. K-1이 마이너스랑 같으면 이거 뭐하러 나눠서 적어? 여기다 1 집어넣은 값이랑 진짜 첫 장이 같은데 합쳐 적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K가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시킨 필기의 의도 보여줄게. 이거 지금 선생님은 SM-SM-를 구했지? 그런데 지금 다시 봐. n에 대한 몇 차식이 어쨌든? 2차식이잖아. 삼성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저거의 AN을 찾을 때 AN을 찾을 때는 잠깐만 요렇게 놓고 찾으시라고요. AN 찾을 때까지만. 왜? 상수항이 있는 SN과 상수항이 없는 SN의 AN은 어차피 같게 나온다는 거 아까 보여줬지? 그러니까 AN 찾을 때는 요거를 찾자. 2차항에서 얼마? 그럼 공차는 얼마야? 첫 장 얼마 나오죠? 그럼 첫 장 마이너스를 넣으면 1 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 얼마 하면 돼? 이거 몇 번째부터 쓸 수 있다고? 두 번째부터 쓸 수 있다고. 대신 첫 번째 항 계산할 때는 기존에 있던 K까지 복귀시키고 나서 1제곱은 얼마 나와? K-1이 나온다는 걸 어차피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결과지만 조금이라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까 여러분들한테 필기시킨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같아요. 이게 둘째부터만 n에 대한 1차식 등차 수열이 아니라 얘까지 포함시켜서 등차가 되길 바란다는 건 여기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항과 실제 첫 장의 크기가 같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 그래서 1 넣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1과 K-1이 같은 거였으니까 K는 0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던 거죠. 자, 이것만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과제를 할 테니까 우리 목요일날 2시에 만날 때 과제 잘 해서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등비수열 공부 좀 한번 해보자. 수열의 종류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너무나 좀 많은 종류의 수열들이 제거해서 교육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자, 단독 수열로는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등비 수열 봅시다. 이름 비슷비슷하니까 느낌도 비슷비슷할 거야.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이지, 그지? 그럼 등비 수열은 비가 일정한 수열. 비가 일정한 비라는 건 비율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도 정의는 적자. 비율이 일정한 그 비율을 등차 수열은 일정한 그 차이를 공차 D라고 한다면 등비 수열에서 불리는 그 비율이라는 건 얼로 놓게 될 거예요. 뭐 꼭 알로 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놓으니까 선생님 따라할게. 그리고 그걸 식으로 표현합니다.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번째 한 거, 그 바로 옆에 있는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 비율이라는 건 나눗셈을 말하는 걸 거고, 이게 맨날 일정하게 나오는, 같게 나오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적을 수 있겠네. 이렇게. 이 두 가지 표현이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두 번장을 첫 번장으로 나누니까 얼이 나와. 세 번장을 두 번장으로 나눠도 얼이, 100번장을 99번장으로 나눠도 얼이 나온다는 얘기야. 맞나요? 반대로 말할까? 밑에 있는 식으로 첫 번장에다가 얼 곱하면 두 번째야. 두 번장에 그 방금 말했던 얼을 곱하면 세 번째야. 세 번장에다 얼 곱하면 네 번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니? 그래서 정의는 인접한 항들 사이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한 항 넘어갈 때마다 계속 일정한 수를 뭐 해나가면서 만드는 수열? 곱해나가면서 만드는 수열이라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하면 뭔가 멋져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래. 그냥 계속 똑같은 수를 더해나가서 만드는 수열, 등차 수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수를 곱해가 나가면서 만드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 자리에 절대 0은 쓸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해볼까? 선생님 이것도 등비 수열 아닌가요? 계속 0 곱하고 있는 거, 일정하게 0을 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거 0 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여기만 0을 곱한 거지. 여기는 0을 곱했는지 1을 곱했는지 2를 곱했는지 루트 3을 곱했는지 알 게 없는 거죠. 어차피 0을 곱하면 0이 나올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건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하게 뭐가 애매해. 틀린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에 들어갈 공비, 야 미안 선생님 그 말을 앞서 나갔네. 요걸 등차 수열에서는 D를 공차라 불렀던 것처럼 D를 공비라 부릅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공비를 일정하게 곱해나가면서 하나 그 옆에 항으로 넘어가는 규칙으로 만들어낸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제 바로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줄 것 같아? 수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찾으라고 뭐 찾을 준비하라고 했지? 1번은 n번장 찾으라고 했죠? 수열이니까 이것도 등비 수열이니까 n번장 찾도록 우리 유도해보자고. 등비 수열이야. 첫째 항이야. 둘째 항이고 셋째 항이고 요 정도까지 할까?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n번째 항이 어떻게 표현될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뭐 곱한 거? 공비 곱한 거. 맞나요? 세 번째 항은 그 두 번째 항에다가 뭘 곱한 거지? 그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한 번 더 곱한 거 맞아? 여기다가 공비를 곱한 것처럼 여기도 공비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A2가 얘라며. 그럼 A2 자리에 얘 넣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1 얼 제곱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야.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가려면 공비 곱하듯이 두 번째 항도 공비를 곱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만들 때는 공비 한 번, 두 번, 2열이 아니라 얼 제곱을 곱한다 사실. 그럼 바로 이제 볼까? 네 번째는 그렇게 구한 세 번째에다가 뭐 한 번만 더 곱하면 되는 거죠? 공비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정도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수열의 규칙 충분히 나온 것 같은데, 맞니? 그럼 n번째 항도 당연히 몇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공비만 무진장 곱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 공비를 곱하는 횟수는 여러분들 시야에도 지금 들어왔을 거야. 여러분들 시야에도 들어왔을 겁니다. 몇 제곱이 들어올까? n-1의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럼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을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이 가능했던 것처럼 등차 수열은 모든 항들을 누구와 누구로 표현이 가능했죠? 첫 항과 공차로 표현이 가능했던 것처럼 등비수열도 마찬가지겠네. 내가 구하는 게 두 번째든 세 번째든 100번째든 1000번째든 몇 번째든지 간에 그 원하는 항은 뭐와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첫 항과 공비로 표현이 가능할 거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항들을 문제로 물어보더라도 그 항들을 어찌됐던 첫 항과 공비로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거. 됐나요? 그리고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소개 좀 한번 할게. 미리 느끼고 있어도 좋겠지만 등차 수열은 인접한 항들의 차이, 그러니까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해나가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 지금 풀었던 거 기억날 거야. 웬만하면 막 연립방정식 먼저 풀었지. 근데 그 연립방정식 할 때 했던 게 뭐였어? 덧셈 뺄셈이었어. 이거였다면 오늘부터 배우고 있는 이 등비수열은 비율을 가지고 만드는 수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따 문제 풀면서 알겠지. 연립방정식 또 나올 거야. 근데 그 연립방정식의 연산이 뭔가를 더하고 빼면서 막 소거해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곱하거나 나눠서 이렇게 풀리게 된다는 거.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수열 자체가 비율을 일정하게 해서 만드는 수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똑같이 연립방정식으로 풀 때도 덧셈 뺄셈보다는 나눗셈 또는 곱셈 위주로 해서 문제 풀 경우가 많아지게 될 거예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덧뺄셈도 이용은 될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겠지. 저게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 자, 빠르게 질문 한 명씩 또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대답 기대할 테니까 1014번부터 1023번까지 시작해보세요. 23번까지만 칠판에 적혀있는 거 필기해 놓고요. 그러니까 두 수열의 큰 의미는 다들 알고 있죠. 차이가 일정하게 계속 똑같은 수 더해나가서 만든 수열 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풀어봤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계속 같은 수를 곱해나가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수열들을 가지고서 n번째 항에 대한 고민도 해볼 거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뭐 좀 이따가 안 얘기네. 다음 시간쯤 되겠다. 합에 대한 연구도 해볼 거고 고민도 해볼 거고, 그리고 방금 직전까지 했던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SN과 그 녀석의 일반항을 의미하는 n번째 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공부를 해볼 거고, 공부하는 어떤 배우는 형태는 비슷비슷해. 그걸 등차수열 가지고 할 거냐 등비수열 가지고 할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시작해볼까? 시간 좀 부족하니 하면서 해봐. 인사기부터 시작하자. 1014번 공비 2, 예원이 1015번 2분의 1, 가을이 1016번 9, 라온이 1017번
5분의 2 좋네요. 원동이 1018번 마이너스 6 잘했네. 그치? 그건 2하고 네모를 보기보다는 18하고 마이너스 54의 관계를 보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 그래서 공차가 미안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눈치챘어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들어가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훈이 1019번 6분의 1 좋네요. 그 다음 태우가 1020번 AM 불러줄래? A는 마이너스 4의 n 마이너스 마이너스 6 곱하기 4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적는 것도 연습이야. 자 그럼 희수가 1021번 말해줄까? 4 마이너스 5에 뭐라고? n-1 제곱 4 곱하기 여기는 괄호가 필요한 것 같다 그치? 마이너스 5까지 포함한 녀석의 공비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현성이랑 같이 보자. 첫째 항 누가 있는 현성아? 1 공비는 얼마니? 마이너스 그래서 n번장은 뭐가 돼야 되지? 1 곱하기 마이너스 4의 n 마이너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마지막 대답은 1 곱하기 마이너스 4의 n-1제곱인데 1이니까 이건 안 적어도 될 것 같네요. 자 1023번은 선생님이 할게. 1000 곱하기 10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말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비가 10분의 1인 것처럼 보여서 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런 수열이야. 이런 수열을 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갈까? 등차 수열 그 녀석만이 갖고 있던 특징, 등차 중앙에 특징이 있었던 것처럼 등비 수열한테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가 있다면 이때 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 중에 가운데 있는 수를 뭐라 부르느냐? 등비 중앙이라 불러요. 그리고 그 등비 중앙만이 갖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유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해볼게. 이게 등비 수열이 맞다면 얘들아 인접한 항들 사이에 관계가 있던 A분의 B하고 A분의 B 뭐 나와야 되지? A분의 B 뭐 나와야 되게? 공비 나와야죠. 맞아요? 이게 일정한 수를 공비를 똑같이 곱해나가면서 만든 수야 되니까 옆에 있는 항에서 바로 그 직전에 있는 항으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공비가 나오는 거야. 그것처럼 누구도 공비가 나와야 돼. B분의 C도 공비가 나와야 돼. 결국엔 이거하고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크로스에서 전개의 식의 관계는 누가 누구랑 같다는 얘기입니까? B의 제곱이 누구의 제곱이? 등비 중앙의 제곱이 등비 중앙을 제곱한 결과가 항상 그 사이드에 옆에 있는 항들의 곱과 같다는 사실. 이게 등비 수열만이 갖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수열들 중에서 유일하게 등비 수열만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아까 등차 수열을 내가 이루는 숫자들을 표현할 때 기억 잘 떠올려봐. 노트 어딘가에 적혀 있을 테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를 표현할 때 그 표현해야 되는 수의 개수가 홀수 개일 때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D로 표현하라고 했었죠? 짝수개일 때는 센터 역할을 하는 그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수를 MRD와 FD를 기준으로 해서 공차가 얼마가 되게? ED가 되게 표현해달라고 했었어.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숫자를 표현할 때는 이거 그냥 참고만 해주면 되겠네. 등비 수열이 있잖아 얘들아. 센터 보는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첫 항부터 잡아요. 첫 항부터. 선생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것도 만약에 센터를 기준으로 잡으라고 했으면 솔직히 센터를 기준으로 잡아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버릇이라 그랬지? 굳이 내가 뭔가를 잡는데 센터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 그러면 이거는 공비로 곱한 거고 이건 공비로 나눈 거니까 이런 건 잡아도 상관없는 거겠지. 그런데 이렇게 잡아도 풀이는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표현할 때는 첫째 항부터 공비를 하나씩 곱해나가는 표현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것도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방법이야. 분수 만드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억을 해줘. 세개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등비수열을 이루는 4개수를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네 번째 항을 A열 세제곱으로 표현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열릴 반절씩 만들어서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등비중항에 관련된 문제 두 문제는 같이 하자. 자, 공통 문제야. 1024번, 1025번. 지금 적혀있는 세수가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럼 1024번의 x는 등비중항 맞습니까? 그 x를 제곱하기 뭐가 돼야 되죠? 25가 돼야 돼. 그래서 x는 뭐가 돼야 돼? 아니, 풀마 5가 돼야 되죠.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됩니다. 5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5가 들어가도 공비가 마이너스 5인 등비수열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됐나요? 1025번 x의 제곱이 뭐가 돼야 되죠?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가 돼야 된다는 사실. 그런 실수만 안 하면 되겠네. 넘겨봅시다. 합과 원리학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금 배운 등비수열의 n번장과 등비중항의 성질까지만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도록 하자고. 137페이지. 아까 등차수열 뒷부분에 이어서 과제 나머지 것들은 아픈 것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걸 1044번과 1048번이에요. 44번 먼저 해보세요. 아예 버릇을 들여놓는 거야. 선생님 분명히 말했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실제로 그 수열에 n번장이 필요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번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더라도 n번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잊지 말아야 돼. 버릇처럼 항상 n번장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십시오. 그게 연습이지 뭐. n번장만큼 그 수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식이 없잖아요. 없잖아. 자, 갑시다. A에 첫째 얼마래요? 1이랍니다. 공비 얼마래? 이거 맞습니까? 이제 문제 시작되네? 이걸 뭐 해달래? 제곱한 수열을 만들어달래. 됐나? 그럼 제곱할 거면 이거 제곱하는 거 맞지? 그럼 여기다가 제곱 붙여주면 되는 거 맞나요? 그 제곱을 선생님이 여기다 하는 거 추천하지 않아. 등비수열 n번장은 항상 이런 모양이 되면 보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붙여야 되는 제곱은 2는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제곱해주는 게 바람직해 보여. 선생님 생각 어때?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요. 맞나요? 그럼 대답해볼까?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에 첫 번째를 찾고 싶으면 n제를 뭐 집어넣어야 돼? 1, 물론 이 앞에 1이니까 첫 번째는 1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얘들아 항상 이런 모양으로만 n번장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번장 중에 첫 번장을 찾고자 한다면 n번장을 나타내고 있는 식을 이용해서 첫 번장을 찾고 싶으면 주어진 식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게 당연히 제일 좋겠지. 1 집어넣으면 16분의 1의 0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이 수열의 첫째 항은 1이 되는 거고. 공비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공비는 당연히 얘가 공비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이렇게 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풀어서 한번 표현해보자. 이 첫 번째 출발이 AN이라는 수열이 첫째 얼마고? 1이고 공비가 얼마나 그랬지? 숫자가 좀 커지니까 조금만 할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너무 커졌네. 너무 커졌네. 이렇게 가는 수열이었어. 근데 문제가 그 수열의 각항들을 뭐 해달래?
뭐 해달라 그랬어? 제곱해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첫째 항은 1이 아니라 1의 제곱이었던 거고, 둘째 항은 4분의 1이 아니라 16분의 1이었던 겁니다. 셋째 항은 16분의 1이 아니라 2의 6분의 1이었던 거고. 아, 이거 너무 커. 아무튼 그렇게 가는 거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은 첫째 항이 누구다? 1이다. 계속 곱하고 있는 값은 뭐처럼 보이지? 16분의 1처럼 보이는 게 맞는 거죠. 맞죠? 정답은 뭐예요? 16분의 1분의 1이니까 16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로그 나왔다고 해서 긴장하지 말자고 1048번 문제 읽고 먼저 해석부터 해보세요. 잠깐 동안만이라도. 자, 그만 갑시다. 자, 문제 체크해 줄래요? 등비수열이라는 말에다가 등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가능할 테니까. 초점 얼마래? 1이라고 했어.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하는 표현 요거 좀 잘 봐둘래? 모든 항이 양수라면 저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n에다 1을 집어넣은 첫째 항도 양수, 2 집어넣은 둘째 항도 양수, 세 번째 항도 양수, 네 번째 항도 양수, n에다 뭘 넣던지 간에 무조건 양수라는 뜻이야. 됐지? 그럼 갑시다.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1이니까 원래 네 번째 항은 이건가요? 맞습니까? 근데 A1이 얼마였죠? 그럼 뭐만 적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조금 깨름직하지만 알게 된 건 있어. 뭘 알게 됐느냐 적을게. 3 넘어갈 수 있나요? 그 넘기면 나눌 수 있나? 얼마다? 이거 뭐 찾으려 노력하지 마. 아, R도 찾을 수 있겠네. 그치?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R은 2의 3분의 2제곱이었겠네. 이렇게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 맞니? 그럼 수열의 정체 다 한 거야. 수열의 정체 다 알았어. 첫째 항은 1이고 콤비는 2니까 굳이 AN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n-1제곱으로 말하면 되겠네요. 맞아? 네. 그리고 계속 연습해볼까? 이거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세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얘들아 이게 공비인 거야. 무리수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문제 표현상 여기까지는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닐걸? 그럼 갑시다 이제 13번째는 첫째 항에다 공비 몇 번 곱한 거? 12번 곱한 거. 그런데 첫째 항이 얼마니까? 1이니까 공비만 12번 곱해주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될 정답은 16 곱하기 로그 2의 R인데 얘가 얼마니까? 3분의 2니까 굳이 n번째까지 찾을 이유는 없다는 거. 하지만 아까 말했지. 지금 같은 문제말로 n번째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는데 그런 n번째를 찾는 연습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밑바탕에 기본 실력으로 잘 깔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습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n번째를 찾았는데 그게 문제 푸는데 결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항상 n번째 찾도록 노력하는 건 여전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야. 자, 필기
다 하신 분들은 넘겨서 1052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자, 문제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 질문이 그거야.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진 항이 누구냐고 물어봤어.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진 항 알아보려면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뭐? n번째 찾아 나와야 돼요. n번째. n번째이 누군 줄 알아야지 그 찾은 수열 중에 몇 번째 항부터 1000보다 커질 건지 몇 번째 항까지 1000보다 작을 건지를 구분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방정식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방정식은 문자가 너무 많아. 너무 A3, A6, A4, A7이 전부 다 문자야. 방정식은 꼴랑 2개인데 문자로만 따지면 문자 개수가 4개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게 등차는 1항과 공차, 등비는 1항과 공비로 모두 다 바꿔낼 수 있다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좀 아쉽게 좀 가자. 적어볼게요. 대신 암산도 좀 한다. 이거 A1 곱하기 얼, 이거 A1 곱하기 얼. 그럼 둘이 공통이 뭐뭐 갖고 있지? A1 몇 개랑? 이거 2개 같이 갖고 암산 한번 해봐. A1 같이 갖고 있지? 얼도 몇 개씩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2개씩은 갖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묶을 겁니다. 그럼 잘 대답하고 여기 남아있는 거 뭐죠? 여기 남아있는 거 뭐지? 아무것도 안 남았어. 여기 남아있는 거 뭐지? 맞아? 다시 A1 얼 제곱이 3번째야. A1 얼의 5제곱이 6번째. 그걸 공통으로 묶어놓은 거고. A1 얼 몇 개? 3개. A1 얼 몇 개? 6개. 그럼 둘이 같이 갖고 있는 공통은 A1 1개와 공비 몇 개? 3개씩을 최대한 갖고 있네. 그럼 다 묶어버릴게. 다음 거지가 남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공비 몇 개 더 남아있지? 3개 더 남아있겠네. 그리고 그걸 계산한 결과가 18이네. 여러분들은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등차수를 가지고 만들어낸 연립방정식은 덧뺄셈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등기수열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은 덧뺄셈이 아니라 곱셈 나눗셈이, 지금처럼 나눗셈, 좌변끼리 나눠준 거랑 우변끼리 나눠준 게 같을 테니까 좌변끼리 나누면 다 약분되고 뭐가 남니? 부모 쪽에 다 약분하면 부모 쪽에 뭐가 남죠? 뭐 남아? 에이 대답해줘. 약분하면 뭐 남니? 여기 월분의 1만 남겠지. 부모 쪽에 얼 하나만 남겠죠. 그게 누가 된다는 얘기야? 18분의 10이 된다는 얘기 맞습니까? 네. 그래서 공비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 쌤 뭐 잘못했나? 9 아니면 10이 어디? 그 A3 더하기 12가 아니라 9. 저게 왜 9가 돼야 돼? 그 문제가. 아 문제가? 1052번이죠? 네. 아, 나 이거 뭘 보고 베낀 거야 지금? 12가 아무리 봐도 참 신기하네. 이게 보라는 거지? 그럼 2분의 1 되는 거네? 그래서 얼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나니? 문제풀이 이제 끝난 거야? 아니지. 우리 연립방정식 풀고 있었잖아. 연립방정식 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1000보다 커진 항 찾고 싶으면 A에 찾아야 된다 그랬지?
A에 찾으려면 등비수열에서 공비만 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누구도 찾아야 돼? 첫째부터 찾아놔야죠. 그리고 우리가 풀고 있던 게 연립방정식이잖아. 그럼 찾은 공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디든 대입해서 풀어야겠죠. 선생님은 위에다 할게. 이거 몇 A? 4A1. 이거 얼마죠? 9. 맞나요? 4A1에 9니까 36A1이야? 36A1이 9니까 A1은 36분의 9인가요? 어떻게? 식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질문. 누구보다 커지길 바랬다고? 1000보다 커지길 바랬습니다. 됐나? 이거 정확한 값 찾을 수 있게 없게. 정확한 n의 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없죠. 2의 거듭제곱 중에 사천대의 숫자 없잖아. 맞아? 그래서 풀 수 있다 없다? n을 구할 수는 있지. 구할 수는 있어. 이거 구하는 거 기억나? 양변에 뭐 붙여서 풀면 되게. 양변에 로그 붙여서 풀면 됩니다. 로그 붙이면 n-를 끌어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n에 대한 정확한 값을 로그라고 하는 비호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부등식은 n에 들어갈 정확한 그 기준을 찾는 게 아니라 항 번호를 의미하는 자연수 n만 찾으면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근사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2의 거듭제곱 중에서 4천을 넘어가는 숫자만 찾으면 되는 거 맞아? 2의 10제곱 얼마지? 1024. 11제곱이 2048. 그럼 몇 제곱부터 4천을 넘어가는 거야? 12제곱부터 4천을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몇 제곱이 되는 순간부터? 12제곱이 되는 순간부터 4천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부터? 14. 그래서 13번째 항부터 1000보다 커진다. 이렇게 된다는 마무리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겠죠. 우리 한 번만 더 힘낼까? 빨리들 필기하시고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하자고요. 필기를 아예 하세요. 그리고 다 하신 분들은 1055번 문제 해석 잠깐만 해보시고 1055번 그리고 오늘 숙제는 1055번까지가 아닙니다. 뒤까지 더 낼 겁니다. 숙제는 1064번까지 1064번까지가 과제예요. 아까 등차 쪽에서 좀 남았던 문제들이랑 같이 포함해서 1064번까지 목요일 2시까지 문제 의도는 그거지. 중간에 껴놓은 숫자가 도대체 몇 개길래 공비가 3분의 1인 수 등비수열이 된 거냐. 자, 이 등비수열의 칠판 봅시다. 이걸 몇 번째이라 부르죠? 첫 번째이라 부를 거예요. 결정타 이걸 몇 번째이라 불러야 되지? n 플러스 맞아. 2번째 항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런데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니까 얘들아 등비수열의 n 플러스 2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몇 번 곱해야 되게? n 플러스 1번 곱하면 되겠죠. 맞니?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이 첫 항에다 공비 몇 번 곱한 거야? n-1번 곱한 거 아니야?
맞지? 그것처럼 내가 찾아야 되는 항이 n 플러스 2번장이라면 당연히 공비는 n 플러스 1번만큼 거듭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적을게. 243분의 2라고 하는 n 플러스 2번장은 몇 번장에다가? 첫 번장에다가 공비 얼마였다고? 공비를 몇 번 곱한 거다? n 플러스 1번 곱한 거다. 그리고 약분 생각하죠? 18 내려가면 9, 2, 18 약분되는 거 맞나? 그럼 9만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 243이 5, 3의 몇 제곱이죠? 5제곱. 거기에 9 붙을 거니까 3 몇 제곱 되는 거지? 7제곱. 따라서 3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은 3의 7제곱분의 1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때요? 맞습니까? 그래서 n 자리에 들어갈 건 얼마? 6. 중간에 6개의 숫자를 끼워 넣어야 n개를 넣었다고 했는데 6개를 넣어야 정확하게 공비가 3분의 1의 등비수열을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오늘 좀 일찍 끝냅시다. 우리 정도면 끝내면 되죠. 이거까지만 포기하시고 돌아가서 목요일날 몇 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낮에 와야 돼. 다음 주부터는 저녁 수업으로 돌아갈 건데 어쨌든 이번 목요일까지 2시는 2시에 지켜서 과제 잘 해가지고 가져오십시오. 교재비 아직 안 한 사람들 있으면 좀 교재비 좀 챙겨줄 수 있도록 하시고. 나 저거 혹시 안 누른 거? 눌렀다. 오, 나이스.